자, 대한제국 갈게요. 이렇게 됐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나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대한제국.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항제국이 만들어졌죠. 연도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이 연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략 한 13년 정도 되겠죠. 대한제국. 가끔 이렇게 나올 거 있습니다. 한말, 다음 중 한말 무슨 얘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옳지 않은데 같은 말로 한말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자를 써가지고. 결국 이거 얘기하는, 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말. 다음 중 한말, 어떤 시대에 대한 상황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물어볼 때. 배경갑니다. 국내. 독립을 들은 개화 지식인 집안 유생들이 고종의 항공을 요구합니다. 러시아의 세력 독점을 견제하는 국제적 여론이 고조되고 러일 세력의 균형을 얘기합니다. 과정 갑니다. 여기 별표죠.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종이 경운궁을 항공했다.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경복궁이 아닙니다. 경운궁, 오늘날의 덕수궁이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경운궁으로 항공하였습니다. 칭제 건어를 논의했다. 항제라 칭하고 우리가 연호를 쓰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제 즉위 요청 상소를 올리고 항구단의 색깔 좀 칠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기출문제 모의고사에 수없이 나옵니다. 고종임금은 경운궁에서 항제를 즉위하셔 틀립니다. 뭐죠? 항구단에서 즉위식을 올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구단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 이미 기출이 여러 번 나왔죠. 예, 여기 책에도 나와있지만 고려 성종 때 처음으로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고종 황제가 항구단에서 즉위식을 했습니다. 고려 성종 때 항구단에서 즉위식을 했다는 얘기인지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인지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항구단의 명칭은 고려 성종 때 처음 등장했고 황제 즉위식은 고종 황제 때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반응.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의 승인. 청은 처음에 반발 이후 대한제국 승인. 청은 반발했겠죠. 왜? 250년 동안 속국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야, 이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 다 갖다 바쳤잖아, 우리가. 그리고 한청 통상조약을 맺었다. 1899년. 그 연도 넣으셔야 됩니다. 한청 통상조약.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이모 쓰려고 하는 게 계속 헛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임오군란이 발생하고 결국은 민비 세력의 요청에서 청군이 개입해서 진압되고 그 맺은 조약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죠. 이게 82년이거든. 여기는 뭐죠? 장정이죠. 여기는 뭐죠? 조약이죠. 봐봐. A와 B는 동등하지 않아요. A와 B는 동등했을 때 맺는 게 조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본 애들이 을사조약 얘기하는데 우리는 을사조약이 않잖아. 여러분 목에다 칼 총 들이대고 사인하면 그게 공정한가요? 아니잖아요. 압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 강제 늑자를 써서 뭐라고 우리는 현재 을사늑약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죠? 그리고 우리 A국은 박탈됐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 목에다 칼 들이대고 여러분 패스포트 빼앗아가 봐봐. 그게 공정한가요? 아니잖아요. 내 목숨을 담보로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지. 패스포트 주는 거지. 그죠? 봐. 82년은 장정이야. A와 B는 달라. 우리가 강국이 아니라 약국일 때 나타나는 게 장정이에요.
조약은 뭐예요? 동등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국과 대한제국과 청나라가 통상 무역 조약을 맺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요걸 연도를 가지고 선후관계 물어볼 때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단순하게 외운 게 아니라 장전과 조약의 의미를 알아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경우도 한번 봐주시고, 오늘 독수궁, 항구단, 오늘 조선호텔 자리에 지금 사라져 있지만 옛날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현재 가보시면 조선호텔 앞에 보면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대한제국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항제권 강화합니다. 대한국 국제재정, 되게 중요하죠. 대한국 국제를 제정했다. 이렇게 살 붙이면 돼. 국가의 제도다. 국가의 제도. 국가의 제도를 제정했다. 과정 갑니다. 항제 직속의 법규 교정서를 설치하고 대한국 국제를 제정했다. 법규 교정서에서 교정서에 밑줄거든요. 교정서. 교정서에 밑줄거든요. 내용. 대한제국 만국 공포미국은 자주 독립국가이며 항제가 군 통수권, 행정권, 사법권 모든 권한을 갖는다.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황제의 나라가 됐죠. 항제 직속기구, 국내부, 항실 사무를 담당하는 국내부의 조직과 권한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앞에 여러 궁궐의 업무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는 걸 하나로 뚝 모은 게 이게 통칭 게 국내부예요. 그 다음에 내장원, 재정 담당. 내장원 기능을 확대, 항실 재정 확보와 황실 주도의 개혁 사업. 내장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궁궐 살림하고 국가 살림 모두 다 같이 해버린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지금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청와대 운영 자금과 대한민국에 운영하는 자금은 달라야 되겠죠. 동일시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지금 문제가 좀 있죠. 원수부, 군 통수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특별히 궁궐에서 왕이 직접 지휘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만들어진 게 원수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연호가 강무죠. 아까 연호 이미 설명드렸죠. 예. 강무 연호에 계획을 붙여서 강무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대한제국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대한제국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겠죠. 원칙가입니다. 갑오을미를 비판했죠. 너무 급진적이었다는 거죠. 일본애들에 의해서. 그래서 9번 신참, 빈출, 포인트까지 잡아놨죠. 9번 신참, 옛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걸 참고하겠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앞으로 달려가는 거야? 뒤로 후퇴하는 거야? 후퇴하고 있잖아. 그냥 다 받아야 돼, 실은. 그죠? 그 서우구 열강의 모든 제도와 같은 모든 부분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9번 신참은 약간 뒷걸음질을 있는 거예요. 군사력 강화, 군부 예산 증대, 친위대 정부가 시위대 추가 설치 등 무관하게 결집하였다. 친지는 이해 가죠. 거기 무관학교 밑줄 그어야 됩니다. 예. 드디어 이제 무관학교, 즉 초급장교를 양성, 원래 지금 사관학교가 되겠죠. 예, 무관학교가 만들어진, 이 무관학교 출신들이 오늘날에 훗날 보면 1910년대, 20년대 이제 우리 알다시피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무관학교 출신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명하신 청산리 대첩의 영웅이 누구죠? 김자진 장군. 그 다음에 강화도 연무대 대장했던 이동희 같은 인물이 전부 다 무관학교 출신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전과 지게 앞에 별표 갑니다. 양전과 지게 사업. 우리 양전이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왔습니다. 그죠? 한자까지 적어놨죠. 이렇게 그 옆에다가 이렇게. 양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토지 측량하는 겁니다. 유는 토유 소유자가 누구인지 보겠다는 뜻이죠. 왜? 세금을 안 내는 애들이 많다는 거야. 그럼 뭐야? 목적은 뭐겠고? 세금을 올바르게 징수해서 국가 예산을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게사업.
근대적 토지자장을 지계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서류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살고 있는 주택,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농지, 무슨 땅,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 소유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누가 팔아먹지 못하죠. 그죠? 남의 땅 마음대로 경작을 한다든가 팔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자장이 지계를 만들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기존에 고려하고 조선에 나는 이게 토지자장이 없었느냐? 있었지. 있었는데 약간 미비점이 되게 많았다는 거야. 그걸 우리 뭐라 부르죠? 양안이라 부른다고. 양안을 근대 토지자장으로 바뀌었다. 근대 토지자장으로 바뀌었다. 이걸 지계라고 한다.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빈출이에요. 지계는 빈출. 원래 양전사업은 조선시대에 2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제 비상시국이 됐을 때 양전사업을 하죠. 왜냐면 전쟁이라도 어떻게 강공서가 불타잖아요. 강공서 불탔다는 얘기 뭐예요? 거기 있는 토지대장 다 같이 불타버리는 거야. 그럼 그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게 되는 거지. 그때 주로 하는 거야. 양전사업 소유자가 누구인지 세금을 올바로 징수하겠다. 근데 토지대장을 만들겠다. 근데 토지대장을 만들려면 뭐가 될까? 측량해야 되겠지. 공정을 기획해서 미국의 측량기사가 들어와 이렇게. 미국인 측량기사가 와서 여기 참여하게 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교전소가죠. 그 전에 동그라미 쳐봐요. 교전. 그 다음에 6번에 교정에 동그라미 쳐. 한자 동그라미 쳐. 한자. 한자를 기억하셔야 돼. 교전의 전자는 법전 전자야. 법전 전자. 그 다음에 6번에 교정소 정자는 바를 정자야. 바를 정자. 교정하고 교정을 장난을 칠 거야. 출제자들이. 교정 가볼게요. 1890년 신구 법식을 절충하고 제반법규를 한 가지로 모아 만들기에 중추원 안에 설치된 기관. 보수파와 개화파 간의 갈등이 강화되고 독립회 훼손 이후에 항제직수기구인 교정소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양하게 많이 함정파는 게 교전소야. 교전소. 교정소 구분할 것. 자, 책이 없는 거 한번 보자요. 우리 갑신정변이 있었지. 갑오 1차 있었고 을미격이 있었지. 이거 법을 다 모아봤더니 한 2000여 가지 이상 되더라는 거야. 그럼 많은 거 적은 거 되게 많지. 그치? 다르게 보면 뭐야? 이와 같은 법전을 필요한 것은 그대로 두고 필요 없는 건 정리했다는 뜻이지. 법전을 정리했다. 법전을 정리했다 생각하시면 돼. 쉽게 생각하면 돼. 우리 책이 1권, 2권, 3권이 있잖아. 양이 1000페이지 넘어가잖아. 되게 분량이 많잖아. 자, 좋긴 좋은데 어떻게? 내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책 분량에 내가 부담스럽지. 그럼 좀 더 요약집 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하지. 한 200~300페이지만 돼도 한 일주일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마음이 부담이 들잖아. 요약했다. 오케이? 요약했다. 법전을 요약 정리했다. 쉽게 생각하면 돼. 법전을 요약했다. 너무 많았다. 갑신, 갑오 1차, 2차, 을미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자,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뭐가 돼서 이제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 대한제국이 돼버렸잖아. 대한제국에 맞게끔 국가의 제도를 만들게 됐다는 거야. 국가의 제도를 정비하다. 대한제국에 맞는 제도를 만들자. 대한제국입니다. 그래서 국제 줄여가지고 국제를 정비하게 됐다. 이걸 정했다. 발을정자. 법전을 갖다가 정리했다. 그래서 꼭 한자로 적었지만 한자를 내 머리에 기억에 두라고.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갈 거야. 교전, 법전전자, 발을정자, 정했다. 이걸 살짝 바꿀 수 있어. 지문에. 교전과 교전을. 오케이? 모의고사 수없이 연습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앞으로 시험 때까지 모의고사 수없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계속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반복하다 보면 잡힐 수 있어요.
살해소 가죠. 중간에 5번에 살해소. 조선왕조 역대 임금의 치적을 정리하게 설치한 역사 편찬 기관을 살해소라고 한다 정도만 잡으셔도 됩니다. 페이지 넘겨가죠. 대한국 국제요약 별표 갑니다. 네. 국가의 제도, 국제도가 만들어졌다. 1조 갑니다.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제국이다. 제국이 맺히고 있습니다. 제국, 황제나라라는 뜻이죠. 2조 갑니다.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에 맺히고 있습니다. 자, 황제국이 되다 보니 이런 용어가 나오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입헌군주제 다음에 공화정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역행해 버렸잖아. 대한제국의 다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3조, 대한국 대항전에 무한한 군권을 맺으려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군권을 가진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군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동일해. 상관없어요. 네. 지금 대통령들도 군권을, 최고 통수권자는 군인 대통령이거든요. 5조, 대한국 대항전 법률을 제정해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 특사, 가명, 복권 등을 명한다. 이것도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오늘날은 국회죠. 네. 6조, 대한국 대항전 6회군을 통솔한다. 이건 오늘날 대통령국 같아요. 네, 우리나라 6회군을 전부 다 통솔하는 게 대통령입니다. 7조, 대한국 대항전의 행정각부의 관제를 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말한다. 9조, 각 조약 체계를 국가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재반 조약을 체결한다. 예교권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지게 한번 봐주시죠. 네, 근대적 토지 디자인으로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면 주택 여러분들이 법원에 등기를 치거든요. 그래야만 누가 우리 집을 팔아먹거나 이거 우리 집하고 강제로 강탈해 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인정은. 이게 이제 법원에 가면 등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팔 때는 항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공인중개 사무실에 전부 다 준비, 서류를 비치해서 다 보여줍니다. 이거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 다 이렇게 중개사들이 해야 할 업무들이니까요. 그에 대한 비용으로 주는 거예요. 소개 비용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게 밑에 오늘날의 등기부 등본에 적어야 돼. 네, 오늘날의 등기부 등본이다. 네, 오늘날의 등기부 등본이다. 법원에서 발행합니다. 법원에서 발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이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서류가 뭐다? 등기부 등본이에요. 그래서 중개사가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등기부 등본 여기 있고요. 받은 이상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이렇게 다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거구나. 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이거구나 보시면 돼요. 그거 안 보고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집이 10억짜리인데 9억이 은행에 담보 잡히면 우리가 그 집을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안 되지. 전세금 날릴 수 있어. 잘못하면. 오케이?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양화는 뭐냐면 소유자만 기록이 돼 있어. 그럼 뭐가 될까요? 지금 지게는 뭐냐면 이 땅에 몇 평방미터인지 사이즈. 원래 주인은 A였고 B에 넘겨가고 B에서 C에 D로 넘어가고 현 주인은 F다. 쭉 매매된 기록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게 지게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의 등기부등본과 거의 유사하다고 80~90%가. 되게 잘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지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겠지. 개혁 내용 가보겠습니다. 정치외교 1번 전제항권 강화. 대한국 국제 구조를 통했다. 위에 있는 그 구조를 만들었다. 왕실 제정 국내부 대장원으로 집중시켰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왕실 재정과 국가 예산을 다 여기서 관리했다는 뜻이잖아요. 디귿번 울릉도를 독도로 승격의 별표. 울릉도를 독도로 승격시켰다. 울릉도 독도를 군으로 승격시켰다. 그래서 뭐가 되냐? 울릉군이 되겠죠. 간도를 함경도 영도에 편입, 이것도 별표 갑니다. 간도를 함경도 영도에 편입하고 이 법률을
간도관리사를 파견했다. 1903년 북까지 기출이 한 7년 전에 나왔죠. 1902년으로 함정 파가지고 다 틀려서 수험생들 난리가 났습니다. 1902년이 중요한지 3년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로 함정을 파서 많은 수험생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만들었던 그 연도입니다. 예. 간도관리사 파견된 건 1903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간도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사를 파견한 거 아니냐. 그게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서류가 남아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건데 연도가 장난쳤어요. 그래서 이 출제자를 욕 엄청 했어요. 수험생들이. 선생님도 욕했습니다. 네, 해설 강의할 때 이런 XX를 엄청 욕했습니다. 대놓고 욕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수험생들이 이 옛날에 한국사 공부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역사 교수들이 나하고 출제 있다고 해야 되겠냐고 얼마나 욕을 했는데요. 네, 분 안 풀리도록 욕을 했습니다. 괜찮죠? 이런 시스컬 욕해줘야죠.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수민원 애국여행 이민 업무를 담당했다. 이게 작년 경찰 기출이에요. 최근 기출이에요. 네, 최근 기출이에요. 이 경찰직 문제가 지금 이제 한능공으로 넘어가서 경찰은 이제 우리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공부하지는 않지만 이 경찰 문제 되게 좀 뚱딴지 같은 문제들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경제가죠. 양전사업 설명드렸습니다. 지게를 발행했다는 것. 니은번 근대적 공장과 회사를 설립. 광재원 질병치료, 해민원 빈민 구일 담당을 설치. 니을번 오로제 근본이제 별표. 근본이제. 은본이제는 언제 시행했죠? 갑오개혁 때, 갑오 1차 때. 위에 저거 은본이제는 갑오 1차 때 했습니다. 은본이제 영어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그래, 스탠다드. 표준, 규격화란 말이죠.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은에 비교하기도 하고 금에 비해서 금값이 올랐느냐 은값이 올랐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21세기 지금 돈의 가치를 뭘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까? 달러잖아요. 우리 그래서 어떻게 미국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리가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행에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사시면 어떻게 쫄딱 망하게 생겼잖아요. 한 달에 대출금을 100만 원씩 갚던 사람들 이제는 200만 넘게 갚아야 돼. 예를 들자면 쉽게 해서 더블이 올라간 거야. 예전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은행에 한 5억 넣으면 어떻게? 예전에는 10만 원도 안 나왔어요. 이제는 어떻게? 100만,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국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야. 현금을 버는 거야. 대신에 20대 영끌해서 아파트 사신 분은 꽤 많거든요. 서울에. 20대 젊은 친구들 직장 막 들어가지고 얘들은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통비도 안 남는 거예요.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대출금 갚고 이자 갚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이제는 승용차가 아니라 교통수단 안 되면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달러 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운 건 봅시다. 상무사만 밑줄만 그겠습니다. 상무를 설립했다. 발전에 별로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기업의 비읍입니다. 독점 영업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매년 일정 상납금을 받았다.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식산흥업이라고 불러요. 정부 주도형 통제 상업.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 맞지 않죠. 초기에는 이렇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통제하고 상납금 받고 하는 상업 발전에 별 도움되지 않았다. 식산흥업은. 그 다음에 15번. 이거 기출인데 난이도 좀 올라가요. 난이도 상으로 잡아봐. 개항장에서 부산, 원산, 인천 같은 개항장에서 토지 소유 인정. 애국인이. 그러나 이해지역의 토지 소유를 금지했다. 잘라봐야 돼. 앞에. 이해부터 인정까지 중간에 잘라. 점 찍어놨지만 그러니까 애국인들이 개항장 부근에는 부산, 원산, 인천항 부근에서 개항장이요. 인천 같은 경우 제물포항이죠. 거기 바다 있고 약간 언덕 위에 올라가 옛날 일본식 집 지금 남아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군이 소유권 인정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가는 지역, 제물포가 아닌 이쪽 인천 안쪽으로 쭉 구도 진행할 수 있는 미추홀 같은 경우 어떻게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 봐야 되겠죠. 밑에 양전사 보시죠. 양지함은 미국으로부터 측량기계와 측량기사를 받아들여 99년부터 토지를 측량했다. 색깔 이미 칠해서 별표 갑니다. 선택지 지문에 나올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양전사비 설명드렸고 1904년 발발한 러일 전쟁 중 정국이 일본군 점령에 들어가면서 결국 양전사업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핵심은 기억법입니다. 예, 양지하문에서 미국인 측량 기사 갔다는 것. 군사 가봅시다. 3번의 군사. 반복되기를 합니다. 원수부 설치해서 황제가 육해군을 통솔했다. 니은번. 또 나왔네요. 친위대 시대. 그 다음에 디귿번. 해군 신설을 일본의 군함이 양무호에 줄였습니다. 양무호. 양무호. 배가 하나 더 있어요. 양무 플러스 강제호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일본 군함이 이제 시기가 이렇게 노후화돼서 배를 갖다가 폐선을 하고 새로운 군함을 일본으로 만들어서 폐선할 배를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구입에다가 우리가 우리 군함으로 개설해서 썼다는 뜻이에요. 그 군사력 증강의 목적이보다는 약간 우리도 이런 걸 군함을 가지고 있어, 서양식 군함을 가지고 있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닐까. 별 기능도 없는 걸 가져다 오는 게 이 배다, 양모, 강제호 이런 것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서양식 군함이 처음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 강화도에서 병인양을 기점 우리가 흥선된 그때 그 파손된 배를 갖다가 부품들을 연구하고 배를 만들려고 연구를 했지만 실행하지 못했거든요. 흥선대원군이 처음으로 이제 저렴한 가격을 사다가 이제 우리가 배를 만들었다. 교육 95년 교육 입국조서 발표. 교육 입국조서 이거 연도 알아야 두셔야 됩니다. 1895년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했다. 우리는 그동안에 뭘 배웠나요? 꼬맹이 때 천자문 배우고 한자 배웠죠. 그 다음에 공자, 맹자 배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높은 학문들 막 배웠을 거 아니에요. 성량을 막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과거 시험에 포함되는 과목들이니까. 공무원 시험에 포함되는 과목들이니까. 근데 그게 다 필요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신교육령이 발표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이해가셨죠? 소학교는 원래 초등학교가 될 거고, 중학교는 다 하실 거고, 사범학교는 그 대학이 아닙니다. 여기 중학교 나온 졸업생들을 모아서 한 6개월 정도 단기 교육시켜서 선생님으로 발령내 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육 수요는 증가되는데 선생님 숫자가 부족해. 그 다음에 어떻게 중학교 중졸 정도 수준을 모아서 교육시키다 보시면 돼요. 유학생 파견, 기술교육,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즉 아직까지는 인문학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세계사라든가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통 우리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인문학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기타가죠. 1900년 만국우편연합회, 즉 세계우편연합에 가입해서 우리가 국제우편을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00년에. 그 연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이미 벌써 한등급에 나왔어요. 한등급이 출제가 됐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나올 수 있겠죠. 이걸 사료를 쭉 던져지고 있죠. 뭐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러겠죠. 내가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미국에 있는 우리 누나는 나에게 서울에 있는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때 서울에 받아봤던 동생이 받아보는 그 편지가 받았던 시기에 서울에 있는 건물이 뭐가 있나요? 물어본다는 거야. 1900년에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건물 유무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한등급에 기출됐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이제 문화사 공부할 때, 그죠? 1900년 전후에 몇 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졌는지 선후관계를 다 물어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1900년만 잡아놓고 900년 전에 후에 건물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공부야. 그 다음에 1903년 국제 적십자 활동 시작되었다. 니은번은 7급 기출입니다. 평양을 서경으로 높이고 풍경궁을 건설하여, 실제로 평양의 풍경궁을 건설하여 양경체제, 수도를 두 개를 잡았다는 뜻이죠. 양경체제라는 얘기는. 우리 고려시대에도 양경체제가 있었죠. 개경과 서경. 오케이? 그리고 조선시대는 양경체제가 아니죠. 서울 하나만이 수도였죠. 대한제국 시기에 평양을 서경으로 높이고 풍경궁을 건설했다. 그럼 기존의 서울과 평양을 이 두 개의 체제를 갖췄다. 이걸 양경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여 한계.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였다.
2에서 아래부터의 계획에 한계가 있었다. 그죠? 우리 항상 이런 게 있잖아요. 2에서 아래로의 개혁. 또 반대로 아래에서 2로의 개혁. 이 공통적인 건 전부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왜? 전 국민이 동의하는 계획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방적인 위나 아래에서 계획은 실패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2에서 아래부터 계획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갑신, 갑오 1, 2, 을미, 대한제국, 성공이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잖아요. 자, 그러면 아래에서 1부터 계획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동학이지. 그죠? 취지 자체는 좋죠, 동학은. 그러나 10개월 만에 딱 끝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합의하에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반대하는 계획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역사에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국회가 중요한 건 뭐예요? 여야가 서로 지지층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여야가 합의에 따라서 법을 하나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게 큰 의의를 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럼 전 국민 의사를 갖다 많이 반영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최소한도 51%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그 법은 유효된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반수를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듯이 그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게 뭐 표가 되게 최소표로 당선이 되다 보니 어떻게 반대하는 사람도 반틈, 대통령 찬성하는 사람도 반틈. 그러다 보니 어떻게 지금 이제 국론 분열이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시기에 지금 현재 야당이나 여당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이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이다 단점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이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시기에 일어났던 것 중에 이런 것들 실패하더라는 거 보입니다. 페이지 넘기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청통상조약 내용은 몰라도 돼. 연도 잡아야 돼. 1899년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조청과 한청은 다르다. 연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협약 내용 쭉 적어놓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순서로 올바른 거 물어본다면 조청은 기억하겠는데 한청을 기억 못하면 안 된다고. 82년, 99년 한참 뒤야. 17년 뒤니까. 네. 내용 잡았죠. A와 B는 다르다. A, B는 같다고 하는 거 얘기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는 얘기는. 그 다음에 대한제국 성립 과정에 선후관계를 가끔 물어보게 돼. 우리 출제자들이 보자고. 97년 고종항공 어디로? 독수궁으로 경운궁으로? 경운궁을 항공했다. 87년 3월 교전소를 설치했다. 교전소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기억하시나? 교전소. 갑신, 갑오, 을미개혁 때 만들었던 법이 되게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 결국 뭐야? 법전을 썸머리했다. 정리했다. 네, 법전을 정리했다 보시면 돼요. 사할에서 아까 역사 편찬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87년 8월 강무라고 하는 연호를 처음 사용하게 됐다. 강무. 즉 대한제국을 선포했다고 봐야 돼요. 대한제국 황제가 준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7년 10월 언구단에서 황제를 즉위했다. 언구단 상제로 즉위하였다. 보시면 강무 연호하고 항구단 즉위 순서를 끊임없이 물어보겠지. 즉 연호를 먼저 사용하고 즉위가 뒤에다는 순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9년 한청 통상조약.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이 정상적으로 맺어졌다. 이렇게 시간이 잘 가? 끊어갈까요? 끊어가겠습니다. 이 앞자리를 모여서